모든 길은 김건희한테로 통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이 답해야 된다. 정치 도의적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입국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 4일째.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폭로됐거든요, 저게. 네.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지금 이게 곤혹스럽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섣불리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 인정해서 하면 정권 내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세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타격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닐까, 몸살이면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그 블로그를 좀 열어서 여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티브 뉴스라고 사실상 블로그로 형태로 여러 가지 그 시사 이슈들을 다루는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이거를 너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전체 화면으로 좀 쭉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갖다 좀 끌어나가 보죠. 자, 요거를 보면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운동을 하던 사람은 맞는 거죠? 우리 저 소장님도 대충 이름을 듣고 알고 계신 분이죠? 네, 이름 들었어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영역의 활동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 뭐 북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미국 시민권자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책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국에서의 통일운동 관련된 사람들하고 교류도 많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게, 그렇게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분하고 동양으로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일운동 하는 분이 뭐 물론 그 코바나 컨텐츠 대표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고가의 뭐 향수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걸 선물했고, 심지어는 함정 취재를 갖다 몸소 몰카, 시계 몰카까지 동원해서 이걸 찍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례적이죠.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소문을 접한 거에 하면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하고 최재형 목사가 동양이고 뭐 인적 관계가 있었던 거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최재형 목사가 비싼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자 이제 면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닐까, 혹시 목사지만 이런 선물을 주는 거 봐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 가치가 혹시 있나 한번 해봤을 수도 있죠. 뭐 진보 통일운동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쪽에 내 사람을 심는 거, 이런 것도 목적으로 두고 만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자료를 9월 달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터뜨린 건데요. 그런 걸 보면 또 손목시계 몰카까지 가서 이런 건 약간 스파이, 그렇죠, 완전히 수준이거든요. 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김건희의 어떤 비리를 쥐고 있겠다, 이걸 언제 쓸지는 몰라도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왜 터뜨렸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중동을 중심으로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을 쉽게 팽하는, 버리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사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최재형 목사의 그런 주장에 의하면 경호원들이 모든 신체 검사를 했는데도 손목시계는 알아채지 못했다. 이건 경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명품들을 가지고 갔을 때만 만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제 쉽게 하면 면담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걸 폭로 혹은 이거를 갖다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참 특별한데, 자기가 처음 그 샤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갔었을 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금융위원 관련된 청탁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전화였다. 청탁이 왜 여기로 들어가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의 절로 넣어야지 뭐. 사실 김건희가 이걸 최재형 목사 앞에서 청탁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받지 않고 예, 그 앞에 받은 거. 앞에서 대놓고 받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이게 무슨 심리예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사람은 내가 완전히 손에 쥐고 있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뭐 물론 이제 영상 촬영 같은 거 의심을 전혀 안 했을 테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 과시일 수 있어요. 봐, 청탁하려면 나한테 해야 돼. 내가 실세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야. 이런 거를 과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목격한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 얘기 안 해도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줄을 대도 거기다 대고 선물을 해도 갖다 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자기 과시 행동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만나줄 때 일정 정도의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이상의 재력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영부인입니까? 대통령이라니까요. 대통령보다 대통령 옆에 있는 브로커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하는 짓들이 보면.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자고요. 그 아까 내용들을. 내려가 보면은, 야, 지금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다리 올리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죠. 네. 굉장히 격이 없이 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푸는 데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난 이렇게 당신을 아주 편하게 대하고 있다.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경계를 풀고 나한테 다 드러내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가품을 선물하려고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가품은 중고거래로 반품을 참 진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명품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약속이 잡히고 이 부분도 좀 사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태까지의 문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들은 다 이런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지,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 진짜 국민들의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그렇게 만들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런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네.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런 발언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도 나왔죠.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발언을 통해서 나왔었죠. 예.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 아닙니까? 사실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지배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가 키운 개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고 내 개가 대통령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순실 같은 경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최순실과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최순실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또 숨어서 하는 걸 좋아했죠. 이 사람은 드러내서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럼 위험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성격적으로도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완전 반대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윤석열이 김건희를 선택한 게 아니고 김건희가 찍은 거다. 얘를 내가 데리고 살면 장차 잘하면 대통령 부인까지 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에서 선택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자리를 꿈꿨겠죠. 예. 그런 점에서 최순실하고는 아예 다른 거죠. 최순실은 그런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김건희는 접근 자체가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 자기 목적을 100% 성취한 거예요. 김건희 씨는. 그럼 본전 다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김건희는 또 뒤에서 숨어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서길 좋아합니다. 예. 주목받길 좋아하고. 예. 따라서 이 사실을 다 드러내면 좋겠는데, 밖에다가.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사진을 계속 자기를 중심으로. 일종의 암시거든요. 예. 국민들한테 봐라,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걸 자랑하는 암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계속 꾸준히 올리고 또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과시를 하는 거예요. 예. 청탁은 나한테 해야지. 내가 대통령이 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대통령이고 실세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센터에 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얘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김건희는 한마디로 불나방 같은 사람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 그 높은 곳에 불이 있고 끝없이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지금 거의 정점까지 올라온 거라고 이제 자기는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바이든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 예. 예, 정점에 올라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과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관계 발언 같은 것도 나왔을 수 있고요. 아니, 그 얘기도 저는 솔직히 이 대통령 자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 얘기였어요. 아, 이제 제가 좀, 조용해지면요. 이 남북 관계 같은 거는 제가 좀,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네네, 그랬죠. 정말로. 이거는 남북 관계 문제는 윤석열이 절대 못 푼다. 네. 이런 전제하에 자기가 나서서 북한과 만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무슨 권한으로요? 대통령 권한으로. 아, 그러니까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기회를 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인기가 떨어져도 내 인기는 올려서 국민들 속에서 어느 정도 좋은 여론이 나오면 정치에 뛰어들고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나도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이런 망상기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가 통일을 시킨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목사한테. 무슨 능력으로요? 능력은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 누구야? 김정은을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상대방의 특화된 발언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가 통일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뭐 쉽게 하면 통일운동가입니다. 약간 예. 진보적 성향에. 예. 그럼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교집합을 찾고 서로 공통점을 만들고 또 꼬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한테 와서 달라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치 나중에 남북관계에서 큰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한몫 주겠다. 큰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사실 사기꾼인데요. 사실. 매수죠. 매수. 네. 그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최재형 목사가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넘어갔겠죠. 예. 이분이 실세고 나중에 그런 걸 할 때 나한테도 한 자리 주시겠네. 그러면 당연히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 노린 발언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이면은 실제로 나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그냥 사기꾼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게 혼재가 좀 돼 있어서 좀 명확하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전청조 같은 사기꾼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돈을 뜯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돈을 뜯어낸 정도가 아닌 상황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 화두를 잡고 말씀하셨듯이 네. 정치를 자기가 직접 한다든가 뭐 이런 야망들이 있어 보이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미지를 좋게 세탁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틈날 때마다. 예. 사진 계속 찍어 올리고. 예. 그런 것이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다 세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심각한 그야말로 공금 유용이죠. 그렇죠. 사실은. 공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금으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네. 이걸 왜 국회에서
그걸 놔두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진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언론은 그렇다 칩시다. 네. 국회는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놓으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한테 쓰는 돈이 얼마인지 내놔라. 네. 지금 건희 간판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서야 자발적 시청료가 네, 들어왔군요. 자,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국가 세금을 가지고 네. 자기를 갖다가 이제 포장하고 상품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잖아요. 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건지 저는 참 국회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나 올라 있는데 네. 국정농단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터지면. 그렇죠. 최순실 사건처럼.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특검 이런 걸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뭐 고속도로권도 들어갈 수 그럼요.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 아닌데 권한을 행사해서 나쁜 짓을 한 걸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쌍특검 중에 하나인 그 김건희 특검에서 내용을 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좀 국회의원들과 또 우리 민주당 내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터졌다면은 이 단지 그냥 각기 의원들이 자기 인기 관리하듯이 뭐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좀 씻고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5,744억 2년 동안 5,744억을 쓰고 29표 받았어요. 네. 돈 어디다 썼냔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동훈은 분명히 몰타와 안도라를 갔다 왔잖아요. 네,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몰타가 찍어줬습니까 이번에 한국을? 몰타는 사우디를 찍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사우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도라는 로마를 찍었습니다. 이태리. 그럼 한동훈은 거기 왜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 조그만 나라까지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요. 돈 써가면서. 네. 그리고 안도라 같은 경우는 로마를 찍을 수밖에 없어. 지리적 위치가. 지리적 위치가 로마를 찍을 수밖에 없는 소국이에요. 로마가 없으면은 사실은 거의 이태리가 없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작은 공국이에요. 네. 그것도 조사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가서 뭐 했는지. 그러니까요. 어디 땅을 팠는지 뭐 했는지. 은행을 샀는지.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국정농단 특검이 필요하고요. 그건 김건희 특검 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전반을 싹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특검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그 망가진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짧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로마더 갑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아도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 기분 좋은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USDA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물에서 추출한 건강한 향기가 긴장을 완화하고 기운을 북돋아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때, 화가 나거나 감정 조절이 힘들 때,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긴장이 고조될 때 칸마인드의 향기가 당신의 마음에 즐거운 감각을 전달하고 기쁨의 감정을 상승시켜 드립니다. 아로마더 오가닉 칸마인드 스프레이는 지금 3+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84,000원입니다. 430ml 3개를 구매하시면 4개를 보내드리고 168,000원이에요. 사은품으로 USDA 오가닉 칸마인드밤 15g 정품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로마더 오가닉 칸마인드 스프레이로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아로마더입니다. 이 아로마더의 캄 마인드 스프레이. 제가 요즘 이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막 그냥 예. 머리가 그냥 막 분노로 어질어질할 때 이때 뿌리면
일단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예전에 있던 향들은 좀 시원하고 이제 코가 뻥 뚫리는 그런 향,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 이 향은 달달합니다. 좀 약간 로맨틱한 느낌들이 지금 드는 네. 달달함이 있는데 이걸 마시면서 눈을 감고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면은 굉장히 잘 돼요. 그걸 도와주는. 그래서 calm mind 스프레이. 이게 실제로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 아프고 또 뭔가 좀 신경이 곤두서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그 평소에 막 화 때문에 실제로 손이 막 떨리고 이런 현상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부 화병이 있는 분. 그런 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calm mind 스프레이. 여러분 이 진짜 저는 알면 알수록 아로마 테라피의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천연의 향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효과를. 어떠십니까? 좋네요. 지금 코가 막혀 있어서 잘 못 느끼시는 거 아니세요? 이제 코가, 이거 맡으니까 좀 뚫리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오. 자, 오가닉 calm mind 스프레이 3+1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28,000원인데 130ml짜리요. 한 개가 28,000원인데 3+1으로 84,000원에. 와, 하나가 그냥 따라오죠. 밑에 하나가 56,000원인데 4개가 오는데 168,000원밖에 안 합니다. 전화 주문 010-5206-5340 5206-5340.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로마더는 김성수 TV의 든든한 동지입니다. 정말 제가 어려울 때 아로마더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 든든한 광고주들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품들을 구매해 주시면 김성수 TV를 돕는 일이 됩니다. 010-5206-5340 하나 들어놓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좋은 친구들 사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한 알까지 맛있는 사료,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곤 하는데요. 저 또한 미국 유학 시절 힘든 타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아지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강아지 친구가 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여러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금세 재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교수님이 사료를 바꿔보아라 조언을 해주셨고 결국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건 사료의 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료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사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 좋은 친구들 사료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여러 강아지 고양이들이 저희 사료를 맛있게 먹어주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저희 좋은 친구들 사료는요, 더욱더 많은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 여러분, 강아지 사료들, 저기 있는 두 가지가 강아지 사료들이고, 이쪽에 있는 분홍색이 고양이 사료예요. 강아지 사료, 그 가운데 주황색이 프리미엄. 저기, 군청색. 저 군청색은 슈퍼 프리미엄 사료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최한우 평론가의 백금이가 저 좋은 친구들 사료를 만나면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너무나 예쁜 개가 돼 있는 실제로 사료를 먹여보면은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 스테로일과 강황 그리고 특허받은 특수한 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면 일단 식물 스테로일은 알러지 유발을 안 해요. 그리고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제품들은. 그래서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먹여야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부제가 또 피부 트러블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 좋은 사료들이라고 해가지고 마구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그 사료를 먹었는데 또 알러지가 생기네? 방부제 때문이에요. 알러지에 거의 알러지가 발생하는 이유의 70%가 방부제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만 바꿔줘도 여러분들이 우리
반려동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바람이도 좋은 친구들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010-7450-6678, 010-7450-667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 소장님은 반려동물 안 키우시나요? 키우죠. 지금 개 있습니다. 강아지. 네. 좋은 친구들 사료를 갖다 좀 챙겨드릴까요? 뭐 먹을지 모르겠네. 아니 크기가 얼마나 나는가요? 진돗개거든요. 진도 네, 커요. 알이 큰 게 있습니다. 아, 알 큰 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네. 먹여보시죠. 네. 좋은 친구들 사료 이렇게 제가 사장님 보시죠. 제가 샘플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료 그 강아지들 있으시면 병원비 꽤 많이 들잖아요. 우리 집 개는 병원은 거의 안 갑니다. 그래요? 네, 이 대형견이라 네. 이 작은 개들은 병을 좀 자주 앓는데 네. 이 큰 개들은 잘 안 앓는 게 있어요. 진돗개 같은 경우에. 밖에서 키우시나요? 밖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요. 네. 뭐 음식도 저희가 먹는 것도 나눠주고 뭐 그런 편인데. 그거 뭐 너무 짜면 물에 좀 헹궈서 주고. 물에서 헹궈서 주고. 근데 뭐 거의 병을 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료를 안 먹일 수도 있겠네요. 사료는 있어요. 있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걔 이름은 루크입니다. 루크. 네, 루크한테도 좋은 친구들 사료를 한번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장태환 장군 그리고 김건희 이렇게 두 사람의 심리를 갖다 조금 추적을 해봤는데요.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공익형 인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김건희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완전 정반대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공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직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태환 장군 같은 사람을 공직자로 보내지 않고 김건희 같은 사람을 공직자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은. 네. 이 장태환은 그러니까 검사든 누구든 이 장태환 같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네. 대통령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후진 인간이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옆에 쫙 달라붙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무래도 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쓰레기들이 옆에 달라붙는 시대는 종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간신히 득세하면 예. 쓰레기들이 다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말아먹는 예. 이런 역사가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뽑은 예. 그 후폭풍을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엑스포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윤석열은요, 그 투표할 때까지도 자기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파티를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강서구청장도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김태우가 될 거라고. 예. 네. 이 정도면 심하죠. 그러니까요.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럼 석패가 아니라 그냥 간발의 차였나? 그렇죠. 걔가 생각할 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서 정세 분석을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대통령님, 지금 좀 판세가 불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뭘 한다 그래? 가, 저로 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옆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뉴스 공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뭐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나타나고 이럴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우리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네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겠죠. 예.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을 겁니다. 무서운 거는요. 이런 자들이 옆에서 지금이 눌러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선을 제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아, 그럼 내가 누른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죠. 여러분,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쌍김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때 심야 시사도 없고요. 내일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저는 또 뮤지컬 우리 동네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고방에 사는 님께서 그 후원해 주셨고요. 아까 또 누구죠? 맹지연님 또 명지연님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도 지금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신 분, 예, 앵두엔네로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쌍김시대 물러갑니다.